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 돌파 매매 5부 영상이고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1분봉, 3분봉, 5분봉 보면서 단타를 많이 하시죠. 근데 단타를 한다고 매수를 했더니 그 순간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자마자 3분 만에 마이너스 10% 장대 음봉 맞아보신 적 많으시죠?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에서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돌파한다고 매수를 했더니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89%의 사람들이 돌파 매매를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저도 들어가고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으신 분이라면 굳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쁘시니까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바로 기준을 쓸 건데요. 첫 번째, 제 영상 3부에서 말한 저항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찾는 30분봉상의 거래량 터진 봉의 고가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요. 일단 영상 다 보시고 나서 1부에서부터 4부 영상이 이렇게 있는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여기 이 종목 버킷 스튜디오인데요. 이게 버킷 스튜디오의 1봉입니다. 이 1봉에서 분봉 30분봉으로 표시를 한 뒤에 아까 말했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봉을 찾습니다. 찾으려면은 밑에 이 거래량을 봐야겠죠? 이 거래량 부분을 봐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봉이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봉, 이 30분 동안에 이 작은 봉 안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 거래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보면은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밑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그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이 밑에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위로 매수하려고 하는 힘이 반대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에는 이 봉 안에 세력의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봉을 기준으로 주로 저항이나 지지 구간을 많이 잡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거래대금 많이 터진 30분 봉의 종가나 고가를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주로 종가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종가만 이렇게 좀 그어 보겠습니다. 종가를 그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 일단 이 종가에 보면 지지를 받았던 흔적들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지지를 이렇게 받고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크게 밀려도 되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 그런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서 갭이 한번 뜹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움직임이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 뒤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 물론 여기 돌파를 한 건 맞죠. 이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했지만도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저항으로 한번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 바로 이제 월요일날,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내일 화요일날부터 움직임이 과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일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내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준 첫 번째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봉의 종가를 저항선이나 지지 구간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또 3부에서 3회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3회 법칙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저항선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런 저항선을 알게 되었으면은 이런 저항선을 최소한 2번 이상 건드리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제가 3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선을 제가 그어놓고 3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최근에 있었던 분봉의 모습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저항 구간이 최소 2번 이상 때려야 된다는 건데요. 상승을 한번 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하지만 다시 한번 아침 일찍 갭 상승을 하면서 갭 하락을 한 거죠. 갭 하락을 하고 장중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장 한 12시, 1시 정도에 이 구간을 한번 저항선까지 주가를 살짝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 이런 저항선을 파악을 해놓고 주가가 이런 저항선을 한번 살짝이나마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와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미리 관심 종목에 뽑아 놓자는 겁니다. 왜 일단 2번이냐? 왜 2번 이상은 때려야 되냐라는 것은 일단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크게 잠깐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고 또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 지지를 잠깐 받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강력한 이런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 지지가 깨지게 되면은 결국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을 할 때 한 번에 바로 한 20% 이렇게 상승을 하고 싶어도 상승을 세력들이 안 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 위에서 개인들이 위에 매수를 해 있는 상태죠. 매수를 한 뒤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물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물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세력이 개인들 조차고 세력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주가 10% 20% 상승시켜가지고 이 위에 물려있는 개인들 본전가까지 주가를 올려줄 겁니다. 이런 구간까지요. 하지만 세력도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이렇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한번 이 구간에서 도달을 시켜가지고 일단 이 근처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본절가에 그냥 손절하라 라는 식으로 일부러 겁을 줍니다. 주가를 일부러 올려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가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주가를 아까 20% 올라갔을 때 매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본전가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나중에 주가를 올리기에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매물소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알겠고, 근데 이걸 올려놓고 또 바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바로 주가를 떨어뜨려요. 첫 번째 이 저항 구간에서요. 그러면서 개인들한테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은 개인들 이 위에 기다리고 있는 개인들의 생각은 이거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이렇게 올려놓고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 하락 추세로 내려가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한번 주가를 올릴 때 이런 구간에서 조금 올려준다 생각하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올라갈 때 매도를 또 잘 안 합니다. 올라갈 때 매도 안 해요. 그러고 매도 안 했다가 결국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있죠. 이 순간에 손절합니다. 그냥 이런 순간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나 발생하는데, 이런 매물소화의 과정, 최소 2번 이상 저항선까지 도달했던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으로 찾아 놓는 겁니다. 종목 선정은 어떤 종목에서 해야 되냐? 제가 이 2부 영상 돌파 매매를 25%부터 해야 되는 이유, 이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 상한가가 나왔던 종가, 이 종가에서 위치를 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돌파 매매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고 또 다음날에 상한가를 가고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구간이 존재해요. 저는 이런 구간을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상승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은 좋은 게 상승 추세로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반대로 주가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꺾일 수 있는 부담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 핑크색 선인 5일선이 있어요. 이게 핑크색 선인데 이 5일선이 깨지는 날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 5일선을 깨지는 날이라고 하면은 이 장대 음봉 있죠. 이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을 봤을 때 이 앞에는 핑크색 선을 종가상 깬 게 아닙니다. 그래도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근데 바로 다음 날에 장대 음봉으로 이 핑크색 선이 깨지는 그런 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5일선이 깨지는 걸 지켜보자는 거예요. 일단 깨지고 나서 이 종목이 5일선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종목들 보다 보면은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이런 양봉 있죠. 이런 양봉이 나오는 모습. 특히나 이런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3이라는 거를 3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거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빨간색 선으로 추가를 했는데 지금 빨간색 선 위에 주가가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 양봉으로 빨간색 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돌파를 하는 순간에 이 종목을 보자는 겁니다. 종목 선정을 잠깐 써놨는데 아까 말했듯이 상한가 혹은 상승 추세인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에도 저는 맨날 이렇게 올려놔요. 그 10월 7일 날에는 그래도 이 덱스터라는 종목이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근데 이 상승할 때 제가 보는 거는 결국 주가가 떨어져서 이 5일선이 깨지는 그 순간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상 5일선이 깨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눌림 매매가 아닙니다. 분봉상에서는 눌림이지만 일봉상에서는 눌림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가상 3일선 위로 올라갈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3일선 있죠. 이 빨간색 선. 3일선 위로 올라올 때 그때 관심 종목을 뽑아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최우선 관심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종목을 예시로 좀 들면은 일단 관심 종목, 그 이동평균선을 살짝 3일선이랑 5일선만 놔뒀습니다. 위메이드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과거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와서 하는 거는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결국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구간이 주가가 상승 추세의 모습이죠. 상승 추세입니다. 그동안에 핑크색 선인 5일선을 깨지 않았어요. 계속 깨지 않다가 그 다음날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이 깨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핑크색 선보다 종가가 여긴데 핑크색 선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핑크색 선을 계속 못 넘어요. 핑크색 선을 못 넘지만 반대로 3일선, 여기 3일선은 다음날에 나온 이 양봉으로서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으로 여기 3일선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3일선 위에다가 주가를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이거를 최우선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30분 봉으로 볼까요? 이 날이 9월 8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월 8일 구간이 이 구간인데요. 이거를 일봉만 보고 분봉을 보지 않고 얘기했는데 일단 거래대금 많이 터진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이때죠. 근데 주가의 범위가 우리가 보는 9월 8일 날이 여기인데 벌써 여기 밑에죠. 너무 이 주가 범위가 여기랑 여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구간에서 거래대금 많이 터진 구간은 이 구간인데요. 여기서 여기 이 거래대금 많이 터진 봉의 종가를 선을 한번 긋습니다. 근데 여기도 참 이렇게 그어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확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에 이런 구간이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거기를 이제 저항 구간으로 만든 뒤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 했는데 얘는 확 깬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았던 모습이라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다른 걸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내일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GSE라는 종목을 가지고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던 이 5일선 있죠. 이 5일선을 깬 날이 언제냐? 바로 전날 목요일이었습니다. 10월 7일 날 목요일 날 종가상 아예 5일선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 5일선을 깼죠. 근데 그 다음 날에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와줍니다. 이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 빨간색 선인 3일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봉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또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 이 봉의 종가를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보이냐? 일단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다시 한번 이 저항 구간 있죠. 여기 저항 구간을 한번 터치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모습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는 겁니다. 그럼 일단 다시 카운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선을 돌파를 했지만 이거는 주가가 올려놓고 떨어지면서 앞에 이런 저점 있죠. 여기 저점이 한번 깨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저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될 거는 한번 여기서 한번 주가가 닿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일 또 이제 화요일날 움직임이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저항선에 한번 닿는 모습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닿았고 다음 두 번째로 닿은 다음에 이제 다음 세 번째를 한번 기다려 볼 겁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앞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을 가지고 5일선이 깨지고 다시 3일선 위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에서 종목을 매매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30분 봉, 네 번째 기준 30분 봉이 만들어지는 순간 저항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냐? 9시 30분 혹은 10시에 뭐 10시 반도 되고 이제 11시도 되겠죠. 그러니까 30분 단위마다 이 30분 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만들어지는 거를 30분 봉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지켜보자는 겁니다. 매매는 언제 하냐? 31분부터 하면 돼요. 30분 1초 이상 1초부터 하면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 GSE처럼 이게 30분 봉으로 해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모습 있죠. 그러니까 종가에 이 구간, 이 저항선 구간을 넘지 못한 겁니다. 넘지 못하고 매도하는 힘에 밀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게 된 건데, 이거를 또 3분봉으로 보면 이 순간입니다. 아침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여기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9시 12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9시 30분이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인데, 이때가 9시 30분인데 이 9시 30분일 때 저항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결국에는 세력이 그러니까 지킬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이 구간에서 지금 당장에 지쳐가지고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만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3분봉만 보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이런 3분이라는 시간은 좀 페이크를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30분을 확인을 하고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은 이거 방금처럼 주가가 상승을 하고 떨어지는 거를, 만약 떨어진다, 저항선 구간 다시 떨어지게 되면 매매 안 하면 됩니다.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0분 동안 이 저항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 그럼 세력이 여기는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저항선 위에서는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킷 스튜디오를 한번 내일 본다라는 얘기가 뭐였냐? 여기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 있죠? 이 종가 구간입니다. 여기를 한번 첫 번째로 넘었고, 근데 다시 빠집니다.
하지만 장중에 한번 올렸다가 저항선 근처에서 이제 다시 빠지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와줬냐? 이 30분 봉이 만들어지는 모습 있죠. 30분 봉 종가가 이 저항선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30분, 그다음에 또 봉이 만들어지니까 1시간, 그다음에 1시간 반, 이 1시간 30분 동안 이 저항 위에서 주가가 놀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주가가 위치를 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여기가 지지와 저항 구간이었죠. 여기가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던 이 양봉이 나오면은 이 떨어질 때 여기를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매수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지 받을 거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어디서 하냐? 매도는 저는 이런 구간을 하나의 매집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졌던 단기 저점 있죠. 여기 단기 저점 구간과 여기 저항 구간 있죠. 이 저항 구간의 폭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 3,800원이었으면은 3,800원에서 저항 구간 4,400원까지 이런 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이 선 그은 걸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위로 옮겨 봅니다. 그럼 여기가 저는 매도 타점이에요. 그냥 여기를 왜 매도 타점이 되냐? 세력에 최소 매집했던 이 물량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한 이만큼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의 우리 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저항이었던 구간, 이런 게 바로 매도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확실히 저항으로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여기서 하고 매도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럼 또 손절이 필요하겠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냐? 얘가 한번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빠집니다. 다시 상승하고 빠지죠. 근데 다시 한번 이런 30분 봉상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 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 봉이 나오는 엄청 단기 저점이 있죠. 진짜 단기 저점이 여기입니다. 이 상승 파동이 시작했을 때 그 저점 구간인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럼 손절을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을 하더라도 얘는 폭이 크기 때문에 5% 정도 손절을 하지만, 근데 아까 말했죠. 제가 먹는 구간이 여기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한 12% 정도 먹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한 5% 정도 손절을 하지만 먹을 때는 한 12%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손익비를 챙기는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일단 저항 구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3회 법칙을 기억하면서 최소 2번 이상 저항선을 도달했던 종목을 찾은 뒤에 종목 선정을 상한가 혹은 상승 추세인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5일선이 깨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뒤에 종가상 3일선 위로 올라올 때 종목을 최우선으로 관심 종목을 뽑아 놓는데요. 그 다음 이제 30분 봉을 보면서 이 30분 봉이 만들어질 때 저항선 위에 주가가 위치를 해 있냐 아니냐로 매매를 하는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저항선 위에 주가가 있다면은 이제 매수는 그 저항선이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한 뒤에 매도는 처음 매집을 시작했던 박스권의 저점부터 저항선 구간 그 폭을 그대로 위로 가져가서 매도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은 저항선을 돌파했던 그 30분 봉에 첫 시작했던 단기 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먹을 때 2대1의 손익비를 챙기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신 영상 어디 가서 쉽게 보거나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꼭 소액으로 검증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 매수 타점이 여기도 맞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타점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찍던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